이 영상은 겨울왕국2의 개봉일 전인 2019년 11월 19일에 업로드한 저의 겨울왕국2 뇌피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로 미노타우루스입니다. 겨울왕국2 결말에 대한 뇌피셜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더 보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이 작품의 배경 아렌델이란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떤 세력의 명칭은 자연현상 혹은 그 땅의 지형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여 오늘날에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그러한 지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겨울왕국의 배경이 되는 국가 아렌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렌델이란 명칭을 하나씩 분해해보면 다이아몬드 형태, 즉 마른 목골을 의미하는 단어 아란과 계곡을 의미하는 단어 델의 합성어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렌델의 철자는 ARENDELL이지만 하나의 지명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디즈니가 겨울왕국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아렌델을 만들 때 노르웨이를 많이 참고했다고 하죠. 때문에 실제로 겨울왕국의 아렌델의 지형은 노르웨이의 계곡과 몹시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렌델이란 지명의 의미는 마름모의 계곡이란 뜻인데, 사실 겨울왕국 1편에서 보여진 아렌델의 지형 어디를 보더라도 마름모골로 보여지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는 곧 아렌델의 아라는 지형이 아니라 자연현상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실마리는 이번에 공개된 겨울왕국2의 예고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식 트레일러 그 두 번째 편에서 엘사를 중심으로 온 아렌델의 마른 목골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뒤로부터 온 아렌델의 불, 바람, 그리고 땅이 요동치죠. 때문에 인과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런 아렌델의 한바탕 난리는 바로 예고편에서의 엘사로부터 나타난 이 마름모들의 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마름모들은 무엇이냐? 제 예상에는 이 마름모들은 마법의 원천, 사원소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사원소설이죠. 사원소설은 이러한 물, 불, 공기, 흙, 이 네 가지 원소로 세상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고대 그리스 학자들로부터 비롯된 이론인데요. 이걸 사원소설로 보는 건 다른 리뷰어분들도 분석 영상을 통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신 부분이지만, 이어서 나올 저의 뇌피셜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부가적인 설명과 함께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엘사에 의해 아렌델 전역에 나타나 막대한 피해를 낳은 이 마름모골을 자세히 보면 각각 조금씩 다른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 설정을 통해서도 물, 불, 바람, 땅 속성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원소들이 나타나고 한바탕 아렌델에 난리가 나는데요. 이 현상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은 보통 밝게 빛나는 붉은색과 노란색의 모습인데요. 이 마름모들이 나타나고서 폭주하는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색에 가깝죠? 이후 예고편에 등장하는 모든 마법의 불이 자주색으로 등장합니다. 자주색의 불꽃.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자주색 불꽃은 플라즈마 현상이죠. 사원소설이 완전히 옛날 옛적의 이론이지만 실제로 현대과학에서 이 사원소설을 해석할 때 흙은 고체, 물은 액체, 공기는 기체로 보고 가장 중요한 불은 플라즈마 현상으로 대응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굳이 마법의 불꽃을 플라즈마와 같은 색인 자주색으로 이 작품에서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불꽃을 굳이 플라즈마와 같은 자주색으로 표현한 것은 디즈니가 사원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요 설정들을 만들었다는 실마리를 남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저같이 하나에 꽂히면 변태적으로 파고들고 보는 놈들한테 실마리 하나 던져주면서 더 숨겨놨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걸로 더 찾아보라는 도발같이요. 이런 도발을 해왔는데 그냥 못 본 채 넘어갈 수는 없죠. 어디 한번 이 사원소설로 겨울왕국을 더 깊이 파고들어볼까요? 앞서 사원소설은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이론이라 설명했는데요. 이런 사원소설을 완성한 사람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원소설을 완성하면서 이 네 가지 물, 불, 공기, 흙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원소, 즉 제5원소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에테르라 부르는 더 높은 차원의 원소입니다. 디즈니가 정말 4원 소설을 기반으로 겨울왕국을 기획했다면 분명히 에테르에 해당하는 힘 역시 존재하겠죠. 저는 이 제5원소, 에테르에 해당하는 힘이 바로 엘사라고 예상해봅니다. 엘사의 힘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얼음인데요. 엘사가 겨울왕국 1편에서 이 얼음의 힘을 쓸 때마다 눈의 결정 모양이 보이곤 했죠. 이번 겨울왕국 2 공식 포스터를 보면 눈의 결정이 그려져 있는데, 잘 보면 이 눈의 결정이 4개의 마름모로 이루어져 있고
이 마름모의 중심에는 각각 물, 불, 바람, 흙을 상징하는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곧 엘사의 얼음 능력이 이 4원소의 힘을 아우르는 보다 상위의 힘, 즉 제5원소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엘사는 어떻게 이 4원소를 아우르는 제5원소의 힘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다시 아렌델의 아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니 아렌델의 아란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짐작하실 거예요. 아란은 바로 마름모골의 4원소를 뜻하는 것이죠. 아렌델은 즉 4원소의 계곡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명칭으로 불렸다는 건 아렌델이 처음부터 이 4원소들로부터 비롯되는 마법의 포텐셜이 굉장히 강한 땅이었다는 거죠. 제 예상에 이 땅에 세워진 아렌델 왕국은 그리 역사가 깊은 나라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겨울왕국 1편을 보면 안나가 온 궁전을 노래하며 뛰어다니는데 여러 그림들이 나오지만 역대 왕들의 그림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왕국이라면 역대 왕들 초상이 하나라도 나왔을 텐데 말이죠. 즉위식을 하는 엘사의 장면에서 단 한 명의 왕 초상만 나오는데 이는 엘사와 안나의 아버지 아그나르의 초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작품에서 그려질 북쪽 숲에서 있었던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아렌델 땅의 마법 기운이 봉인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마법의 땅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아렌델이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북쪽 숲 출신의 이두나와 결혼한 아그나르가 바로 아렌델의 초대 왕일 것으로 저는 추측하는데요. 그렇게 마법의 포텐셜이 억눌린 아렌델 땅의 왕국에서 태어난 엘사는 그 기운을 온전히 받고 막대한 마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마법의 땅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땅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엘사가 강한 마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그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마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강력한 마법적 존재를 필요로 했고 그런 존재의 탄생을 위해서 마법적 포텐셜이 높은 땅 아렌델이 생겨났고 그곳에 아렌델 왕국이 생겨난 겁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엘사가 태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예정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겨울왕국이란 이야기가 하나의 탄생설화 내지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엘사는 모든 마법 그 최상위에 있는 자로, 그러니까 세계관의 신화적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때문에 애초에 4원소를 넘어서는 이 세상에 없던 얼음 마법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얼음 마법은 4원소를 통합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애초에 남다른 운명을 타고난 엘사는 각성하여 마법의 균형을 관장하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해봅니다. 이는 곧 신이 되는 것으로 인간 안나와의 이별이 되겠는데요. 저의 이 뇌피셜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겨울왕국2 공식 아트북에 있습니다. 엘사의 옷 디자인 중 하나에는 4원소의 패턴이 보이는데 여기서 엘사가 하고 있는 목걸이는 4원소로 이루어진 얼음 결정 모양입니다. 엘사의 이 얼음 결정 능력이 4원소의 힘을 통합하는 더 상위의 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안나의 의상 디자인 중 하나가 있는데 이 의상 어디서 많이 본 의상이죠? 바로 겨울왕국 1편에서 여왕 즉위식 때 엘사가 입었던 옷과 같습니다. 이 옷을 엘사가 즉위식에 입었다는 것은 이 의상이 아렌델 여왕의 공식 의상인 걸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아트북의 디자인이 본편에 모두 다 쓰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디자인이 공식 아트북에 있다는 건 안나가 이 옷을 입게 될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나가 이 옷을 입게 되는 건 결국 여왕 엘사의 부재를 뜻합니다. 즉, 엘사가 더는 여왕으로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죽음의 형태는 아닐 걸로 예상합니다. 최근 디즈니 작품들이 그 결말에 있어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별로 끝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엘사와 안나 역시 각각 마법의 균형을 맞추는 신적 존재와 아렌델의 여왕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조금은 슬픈 엔딩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제 겨울왕국 뇌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뇌피셜은 뇌피셜일 뿐이니까요. 그냥 재미로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11월 20일 시사회를 통해 먼저 겨울왕국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란 유치원 2회 졸업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